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주오. 이 밤이 가기 전에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향기 그대로 박수 쳐주세요. 그대가 앉아있었던 그 벤치 옆에 가는 곳 아직도 남아있네요. 사랑하다 보면 잊혀질 거라겠지만 그녀를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주오. 이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봄봄봄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주오. 이 봄이 가기 전에 그대여 너를 처음 나는 바로 알았지. 키가 높네요. 그대여 나와 함께 해주오. 이 봄이 가기 전에 그대여 나와 함께 해주오.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에 이름을 찾고 있어. 그대의 슬픈 마음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사랑이 되는 찾고 있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마음에 닿다라는 길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 있는 그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날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에 이르는 길을 찾고 있어. 그대의 슬픈 마음을 한이 비춰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사랑이 되는 길을 찾고 있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다라는 길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 있는 그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날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제발 기다려줘 제발 오, 기다려줘 제발 기다려줘 제발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대 마음을 길을 찾고 있어. 감사합니다. 저희는 제주거지군과 노노드리는 어쿠스틱 밴드고요.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이제 처음에 사건이 아닌 사고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안타까운 마음 같이 모으면서 음악적으로나 저희가 하는 활동에서 많이 표현하고 애도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죠. 얼마나 긴 싸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신 분들 힘 잃지 않고 이렇게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요, 4월 20일 날 저기 앨범이 나와요. 싱글로 나올 거고요. 노래 되게 좋거든요. 앵콜을 하시면 사실 앵콜을 하면 되는데 저희 공연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요? 네, 아예 안 돼요. 스트리밍 많이 들으시고요. 네, 아무튼 저희는 제주거지군과 노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치우고. 여보세요. 예. 예, 치우고 있습니다. 이거 뒤쪽으로 하세요. 사원님 갑니다. 예. 치우고 있는 동안 박수 한 번만 더 줘요. 여러분 오늘 10대, 20대 그리고 또 뭐 되게 다양한 연령층이 많이 와주셨는데 봤고요. 저는 제주대학교 4학년 다니고 있는 강송준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이었죠? 어제 만우절? 만우절이 4월 1일 이제 4월이 됐어요. 4월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저희에게 가슴 아픈기도 한 그런 4월이 됐는데 오늘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 하이 헬로 하와이는 리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준비됐는데요. 리본 현수막에서 보시다시피 리 다시 리 본 태어나다 본 세월호라는 그 저희의 기억이 저희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번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양쪽에 이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들과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씩 좀만 건네주십시오. 해주세요. 시키는 저도 민망합니다. 다 나누셨어요? 이번 행사는 1부랑 2부로 이제 나뉘어서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1부는 저희 이제 단원고 희생자 형제자매들의 이야기가 진행될 거고요. 2부는 이제 바로 우리 제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귀가 너무 아파요.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박하재영과 2부 사이에 박하재영과 제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스포큰 워드 공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사는 5시에 종료되고요. 여러분들 올 때 스케치북이랑 매직 다 받으셨죠? 그걸로 이제 저희가 또 토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꼭 그것도 참여해 주시고요. 1부를 이제 시작할 건데 단원고 희생자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제 토크를 해주실 미류 선생님 무대 위로 이제 모실 겁니다.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류 쌤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떻게 앉을까요? 편하신 자리로. 왜지? 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전 앵콜 한 곡을 더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는데 저는 오늘 그 하이 헬로 하와유 일부 진행을 맡은 미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같이 앉아있는 분들이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갔던 단원고 학생들의 형이거나 동생들인데요. 소개를 직접 하는 게 좋겠죠. 소개하시면서 제주에 온 소감이나 이런 느낌 간단히 센스 있게. 그런 느낌은 좀 좋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천영 권오현이고요. 저랑 저기 끝에 있는 저기 형은 좀 빨리 왔어요. 저기 목요일날 왔는데 목요일날 와서 원래 아이들이 가려고 했었던 그 수학여행 코스를 저희가 직접 갔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원래는 제주도로 올 때는 항상 보통 육지에서 여행으로 오잖아요. 보통은. 저도 제주도 여행으로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 길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천이가 되고 용기가 돼서 사진 찍고 이러는데 그냥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 사진 찍고 분명히 아이들도 이 장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진 찍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냥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또 청소년 분들 앞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네요. 그것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8반 안지현 형 동생 안지영이라고 합니다.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박예슬 언니 동생 박예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 이렇게 오게 되는 게 저희 언니가 수학여행으로 오게 될 자리인데 제가 이런 일로 이렇게 오게 돼서 좀 많이 숙연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이런 자리에 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아무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최윤민 언니 최윤아입니다. 사실 오는 걸 많이 망설였었는데요. 제주도 오기도 하고 또 4월이기도 해서 많이 망설이다가 좀 뒤늦게 결정되고 온 케이스인데 이 목걸이가 애들 명찰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목에 걸고 있는 명찰 같은 경우는 진짜 제주도에 갈 때 하고 갔던 명찰이거든요. 바닷속에서 나올 때 애가 목에 걸고 나와서 저희 집은 명찰을 갖고 있었어요. 동생이 얼마 전에 한 세월호 다큐에서 생존자들이 친구들 영정사진 들고서 제주도 온 영상을 보고서 우리 유민이도 한번 제주도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미로의 명찰을 겨루고 제주도에 오게 됐습니다. 저 2학년 4반 문기 큰형입니다. 제주도는 정말 어릴 때 와보고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또 오게 된 계기가 뭐 아주 기쁜 일이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갖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언이가 수학여행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먼저 와서 조금 이렇게 구경하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다니면서 또 많이 생각했을 텐데 우리 예진이랑 아침에 바다도 보고 그러고 왔어요. 많은 이야기들 나누는 또 따뜻하지만 즐거운 시간 됐으면 하는데요.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우리 뭐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일단 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예진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네. 저는 원래 좀 세월호 막 활동 같은 거를 막 많이 다니시는 분이 있고 안 그런 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세월호 활동 같은 거를 많이 안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들이 만약 저는 언니를 저랑 있었던 좋았던 기억들로만 기억을 하고 싶었는데 세월호 활동 같은 데 가서 우리 언니 얘기를 하게 되면 언니의 그 아팠던 기억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활동을 좀 피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막연히 딱 드는 생각이 제가 동생이라는 이유로
언니한테 너무 받고만 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언니가 저한테 준 게 너무 많은데 저는 뭐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지금 제 자리에 없잖아요. 제 옆자리에. 그래서 언니가 자기 이름을 뭔가로 알리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아, 내가 뭐라도 언니를 위해서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그렇게 활동도 좀 다니려고 노력도 하고 네 그러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형제자매들 중에도 이렇게 좀 많이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랬다 안 그랬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인기도 네, 초반에 이렇게 열심히 서명 받다가 또 한동안 뜸하다가 그랬는데 은기한테 어떤 형이었는지 또 좀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시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워낙 정신이 없었고 이제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슬퍼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막 찾아서 했잖아요. 설명도 많이 했고 여기서 이제 뭐 저희 목소리도 많이 높였고 그렇게 조금 지내다가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힘들고 마음속에 적었던 그런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스스로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집에서 안 나왔죠. 활동도 안 나가고 본인 술만 먹고 직장도 그만두고 혼자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그 은기한테 어떤 형이었냐면 얘가 굉장히 엄격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남자만 셋입니다. 남자만 셋이고 제가 이제 맞이다 보니까 동생들한테 그냥 표현을 했던 방식이 조금 무섭게 하거나 좀 엄격하게 정말 그 사소한 부분들조차 좀 많이 잡았어요. 그런 게 이제 그 표현의 방식이 잘못됐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분명히 들죠. 그냥 그대로 살았고 그냥 그대로 잘 지냈을 텐데 내가 왜 그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그런 사소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제가 동생한테 항상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정말 쉬운 말들 솔직한 마음의 표현을 단 한 번도 할 새 없이 보내버렸어요. 정말 한순간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죄책감으로 남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표현 한 번 해볼 걸 이제 와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되게 많이 힘들어했고 또 사고 당일날도 문자를 저한테만 했어요. 너무 누구 아니고 저한테만 했는데 뭐 그런 생각들이 들죠. 형이 오지는 않을까? 언제쯤 올까? 이러면서 나를 기다리진 않았을까? 내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침몰하면서 데이터가 안 터지고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저도 뭐 상상치도 못한 일이고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해서 도대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당연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잘 듣고 그러면 잘 나올 거다. 그게 이제 마지막 문제였죠. 저도 결국에 그런 어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게 저 방법이 안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슨 행동을 해도 그런 죄책감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이 터진 이후에 다른 거 이제 뭐 이런 뭐 외적인 부분들이야 둘째치고 정말 그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지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솔직해졌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말이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 좋아한다는 표현 정말 쉽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솔직하게 드는 생각들 그런 부분들이니까 표현 많이 하고 너무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볼 수 없는 누군가를 기억하는 게 참 아픈 일인데 잊혀지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오늘 들은 이야기들 꼭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영이한테 좀 물어볼까요? 주영이 형이랑 우리 여기 같이 있기도 한데 어떤 형제였는지, 형이 없는 지금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얘기 들려주세요. 형은 저한테 엄청 좋은 형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형한테 좀 제가 버릇없이 때리고 그리고 말도 까불고 이랬는데 형은 근데 다른 형이면 다 보통 때리잖아요, 동생을. 근데 우리 형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정말로 좋은 형이고 그런 것 같아요. 형이 여기 실용음악과로 여기 바뀌었는데 형이랑 주영이도 같이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었다고. 네. 제가 지금 초6 때 형이 기타를 쳤었어요, 통기타를. 근데 그거 보면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 초반에 드럼을 같이 해서 실용음악 학원을 다녀서 했는데 그래서 집에 막 무조건 기타 소리가 울려요. 형이 통기타 아니면 일렉기타를 치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용해서 저도 음악은 그냥 조금만. 네. 그 옆에 왠지 동생이 뭐라 하면 때렸을 것 같은 형. 네. 어땠는지는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만, 네. 오연 씨도 음악 했었는데 이야기 좀 들려주시나요? 네, 저는 홍대 소울쉐이크라는 보컬팀 단장을 맡고 있고 음악한 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뭐 동생 팼다 그러는데 얘 많이 팼죠. 많이 맞아야 되니까. 맞아야 잘 커요 원래. 맞아 잘 크는데 그 많이 때렸다 이런 것보다는 되게 민기도 얘기했지만은 뭔가 제가 바르게 이제 보통의 학생들처럼 바르게 크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보면 엇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엇나가는 정도가 이제 적당하면은 그럼 학교 다닐 때 술 담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정도 선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되게 이제 자주 못 해줬어요. 그런 것들을. 저도 음악 생활하면서 밖에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막 행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되게 자주 못 가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 날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러면 제가 동생을 초등학교 때 기억이 많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억이 거의 못 봤거든요. 거의. 밖에만 있어서 제가 그때 한 번은 이게 되게 작아요. 키가 남자의 지금 굉장히 작은 편이죠. 65, 66 이 정도인데 몸은 김종국이에요. 몸은. 근데 초등학교 때는 되게 엄청나게 마르고 작고 왜소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괴롭히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나이 차이 10살 나는 진짜 무섭게 생긴 형이 집에 있는데 집에 안 들어와. 지 사이가 바쁘니까 집에 안 들어와. 근데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맞벌이 하시니까 밤에 들어오세요. 여동생이라고 누나가 있는데 걔는 또 저기 학교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전화해도 안 받고 바쁘고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그걸 해결한 거예요. 이걸. 내가 그냥 운동을 해서 내가 그냥 패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가 그 작았던 애가 태권도가 5단인가 그럴 거야. 5단인가 그럴 건데 태권도, 복싱 이런 운동을 한 거예요. 사람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운동들 스스로. 근데 그거를 되게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바쁘니까 전화 안 받길래 그냥 내가 운동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거. 내가 한번 그냥 학교에 가서 뭐 할 것도 없이 학교 한번 갔다 와주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런 형이 우리 집에 있다 이것만 보여주면 끝나는 건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걸 못 해줬던 것도 굉장히 후회가 되고 그러니까 원래 보통 가고 나면 이제 못 해줬던 것들만 기억이 보통 나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후회스러운 것들만 자꾸 기억에 남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네, 다들 동생, 언니, 형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윤민님한테도 좀 물어볼까요? 유나님한테. 유나이저 윤민이로 살죠 뭐. 네. 뭐 어떤 장면인지.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사이가 굉장히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1년에 2번은 꼭 2박 3일 이상으로 가족여행을 가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윤민이가 어렸을 때 맞벌이를 시작하셔서 엄마가 집에 없으면은 네가 동생을 돌봐야 해, 이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되면 이해 안 되실 상황일 수도 있는데, 엄마가 전화가 와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엄마가 전화 와서 윤민이가 집에 혼자 있어. 그럼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고 저는 윤민이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이었어요. 저는 윤민이가 동생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했었어요. 그런 집이었는데 지켜주지 못했죠. 사고 당일날 애가 통화를 한 사람이 2명이에요. 한 명은 엄마고 한 명은 저였어요. 근데 아빠한테는 안 하고 2명이었는데, 근데 둘 다 애한테 나오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 당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을 했죠. 저도 무서워하지 말고 선생님 말씀만 잘 듣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어른들 말씀 잘 들어. 그게 애한테 해준 마지막 말이 돼버렸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어른들의 뭘 믿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더 다른 어른이 되려고, 그런 어른들한테 잘못됐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려고 저는 더 활동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저희가 원래 이렇게 진행하려던 나름 이제 안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현장에서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 이제 청중석에 앉은 분들한테 스케치북에 좀 그 불 좀 켜주시고요. 약간 조금 분위기를 밝게. 네.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게 된 게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기도 한데, 또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어떤 기억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오늘 오신 분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어떤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월호를 떠올렸을 때. 다 스케치북 받으셨죠? 네. 네, 불 막 켜주세요. 그냥 팍팍팍 켜주셔도 되고요. 네. 스케치북에 각자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 잊을 수 없는 것, 네. 하나씩 적어주실래요? 많은 장면들이 스칠 테고 많은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겠지만, 나한테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지 우리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좀 서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우리? 우리? 다들 적고 계세요? 스케치북 못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저쪽에 앉아 계신 스태프분들이 스케치북 없으시구나. 스케치북 좀 갖다 주세요. 네, 준비하시느라 제일 고생하셨을 텐데 대화에 참여하셔야죠. 자.
적으셨어요? 뭔가? 네. 이렇게 쓰시는 거죠? 많이들 써주신 것 같은데 쓰신 거 그러면 이제 좀 들어봐 주실래요? 네, 앞에 앉은 저희가 볼 수 있게 같이 들어주세요. 이럴 때 좀 더 준비 많이 했으면 우리 배경음악도 깔고 막 이랬을 텐데 아, 네, 전원구조 됐다는 오보를 많이 기억하시고 학생들의 동영상 네, 가만히 있으라던 그 방송 네. 어른들의 욕심과 저기 대구 지하철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네요. 저기 언니 오빠 뭐라고 써준 친구 크게 네 옆에 머리 이렇게 묶고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언니 오빠한테 뭐라고 썼는데 보여주세요. 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이 마이크가 앞으로 나가도 되나요? 네네. 얘기 조금 같이 들려주셔도 되겠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주변 사람들이 생각난다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맨 처음에는 TV 같은 데서 이렇게 그것도 띄워주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잘못된 뉴스나 신문 같은 걸 보면서 뭐 얼마 돈을 받아냈네, 뭐 뭐하네 이런 거. 네, 그렇게 희생된 분들과 남은 사람들을 모욕하던 어떤 방송들 표현을 안 맞고 그럼 저만 볼게요. 저한테만 보여주세요. 언니 오빠들 뭐라고 썼는데 나중에 꼭 보고 가요. 네, 또 제가 다 못 봤어요. 마지막 생존 학생의 사진? 사진이 있었는데 되게 어두웠고 밖에 물로 가득 찬 사진이었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뒤에 실종자를 찾던 SNS 분들은 어떤 거죠?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제가 SNS를 되게 많이 쓰던 사람이라서 막 트위터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친구나 세월호에 타던 자기 친구나 동생들을 막 찾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 네 일단 처음 생각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대부분은 그날 2014년 4월 16일에 잊을 수 없는 사실 그날 하루 동안 너무나 충격적인 이 하울링의 정체가 이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날 있었던 기억들을 많이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이야기하기가 좀 무겁긴 하지만 그날 어떤 일을 겪었는지 좀 여기 있는 분들은 어땠는지 조금 들어볼까요? 오현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그날 원래 감정이 되게 메마른 사람인데 누나 터져가지고 또 아까 좀 우리 저기 꼬마 아가씨께서 또 죽겠네 아주 저는 원래 학생들과 특히 97년생을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
되게 힘들고 그 97년생 보는 게 되게 힘든데 분명 여기도 97년생이 분명히 있겠죠. 분명 있을 건데 16일 날이 저기에요. 그 이제 오천이 친구 중에 이제 제일 친한 친구, 집에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오는 그런 친구의 생일이에요. 오천이 친구가 4월 16일 생일인데 제일 친한 친구가 생일인데 그날도 아침에 이제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생일 축하한다는 게 보내줬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9시 반 정도 해가지고 이제 엄마 전화가 왔죠. 엄마는 전화가 왔는데 그 이제 TV에 좀 잘못된 게 나온다고 이상하다고 이거 뭐냐고 그 오천이 타고 가는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고 이게 나오는데 나온다고 전화가 왔죠. 우리 어머니한테. 그때 원래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는 여수에 갈 일이 원래 있었는데 행사 때문에 전화를 받고 돌려서 학교에 갔어요. 학교의 교실마다 이제 각 반의 부모님들이 막 다들 오셔가지고 막 선생님 멱살 잡고 뭐 교실 창문 부수고 막 되게 그냥 뭔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수라장을 보면서 되게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냥 전원구조라는 거를 11시 조금 넘어서 11시 5분인가 7분인가에 봤는데 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걸 봤는데도 분명히 내가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구조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됐을까? 한국이 대한민국인데 여기가 되게 원래부터 불신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아까 대구지하철도 봤는데 저는 대구지하철에 친구가 죽었어요. 저는 대구에서 천안함 때는 제 친구 이모부님이 돌아가셨고 그런 그 사건들에 몇 번 얽히다 보니까 한국의 정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불신이 많았어요. 예전부터. 근데 이것도 보고 나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내려갔는데 역시 혹시나가 이제 역시가 된 거죠. 내려가니까 거기가 정말 아마 나중에 우리가 죽는다면 죽어서 가는 곳이 그런 곳일 거야. 아마. 진짜 거기는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냥 생지옥. 모두가 다 울고 있고 모두가 다 실신에 쓰러져 있고 막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람은 없고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막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날 하루가 저는 그날 하루로 그 지옥을 탈출했어요. 저는 그래도 오천이는 3번째 사망됐어. 3번째. 그날 낮에 창웅이랑 박주영 승무원이 나오고 그 다음 경빈이 저희 반에 경빈이랑 이제 오천이가 온 건데 저는 그 생지옥을 되게 빨리 탈출했잖아요. 어쨌든 빨리 탈출했는데 여기 있는 다른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빨리 탈출하지 못했어요. 거기 2주일, 한 달 이렇게 있다 온 친구들. 그날은 굉장히 잊을 수가 당연히 없겠지만 근데 되게 지우고 싶은 기억이에요. 그날을. 그 2014년 4월 16일 되게 지우고 싶어요. 17일부터 살고 싶어요. 그냥 16일은 지우고 17일부터. 네, 지우고 싶은 걸 제가 그러다가 너무 어떡하지? 여기서 아마 운기가 조금 늦게 올라온 편이죠. 운기님은 그날로 어떻게? 그날 뭐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진짜 지옥 같았어요. 저도 회사 가던 도중에 택시에서 카톡을 받고 바로 이제 학교로 갔죠. 학교로 갔는데 정말 거기도 아수라장이었고 진도로 이제 바로 버스를 타고 내려갔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 이제 돌아온 친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 자식을 자기 형제 자매를 찾는 그런 저희가 있었는데 그 명단이 이렇게 붙어요. 우선 나온 애들 그 이름이 쫙 써지는데 제발 내 동생 거기 있기를 이런 생각. 뭐 없었죠. 체육관에 시험 갔었는데 진도 체육관에 명단이 없어서 팽모항으로 바로 갔어요. 또 팽모항에도 없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뭐 옷도 갈아입고 이제 뭐 당뇨도 겪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왜 내 동생은 안 나오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거기서 이제 계속 있으면서 기다린 거죠.
한 2, 3일까지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 기대를 했어요. 혹시 다른 데 있다가 오겠지. 아니면 그때 이제 그 지역 어민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뭐 밥이라도 먹고 보내시겠지. 핸드폰은 젖어서 안 터지겠지. 이 생각을 하다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스스로 이제 그런 죽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죽음, 또 동생의 죽음을 조금 준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체육관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나오면 전광판에 딱 떠요. 번호가 붙어서 몇 번째 누구,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인상 차기 배에서 1차적으로 보내주는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고 저희가 우리 애다 싶으면 가서 이제 2차적인 확인을 거친 후에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죠. 근데 이제 정말 그 지옥 같다는 게 뭐냐면 정신이 없고 난장판이고 이런 걸 떠나서 나중에는 점점 어떤 분위기냐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웃으면서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도 이게 정말 기쁘고 뭐 행복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죽은 거 알겠으니까 빨리 돌아오기만이라도 해라 이러면서 먼저 팽목항으로 자식을 찾아 나가는 부모님한테 박수를 치고 잘 됐다고, 정말 그 사람이 죽었는데 잘 됐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게 진짜 사람이 나도 변해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나도 사람이구나. 정말 죽음 앞에 정말 어떻게 죽음을 알고 나서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동생이 그 저희 반에서 제일 늦게 나온 편이에요. 저희 반은 이제 대체적으로 좀 빨리 나왔고 저희 동생이 있던 객실에 있던 내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배는 이제 해저로 거의 가라앉고 있는데 또 그 객실이 이제 그 먼저 가라앉은 부분이라 좀 걱정을 많이 했죠. 못 찾을까봐 큰일 났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내 친구가 동시에 한날 같은 시간에 같이 나왔어요. 진짜 냅다 뛰어가지고 나왔다고 하니까 냅다 뛰어갔고 그 1차적으로 동생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기 안치소, 임시 안치소에 들어갔죠. 천막을 걷고. 근데 이렇게 4명이 딱 누워있는데 이게 진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눈으로 그동안은 약간 준비는 했지만 눈으로 봐도 이게 안 느끼는 거예요. 하고 저는 그때 애들 다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머리도 한 번씩 쓸어보고 너무너무 그냥 이런 모습, 그냥 자는 것 같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또 슬픈 게 뭐였냐면 이제 동시에 같은 객실에 있다가 동시에 발견이 된 게 객실도 아니고 5층 로비 문턱 직전에 거기에 있다가 이제 나오지 못한 거죠. 애들이 이제 다 신발 양말 다 벗고 있더라고요. 올라타고 올라가려면 벗어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눈으로 봤는데도 안 믿겼고 안산으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고 안치라는 동생은 그 유골을 안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솔직히 아직도 그래요. 이제 거의 2년이나 시간이 흘러가지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물론 동생의 사망 신고 이런 것도 전혀 안 했어요. 아무런 것도 서류도 제가 다 감춰놨어요. 저는 그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할 말은 절대 아니겠지만 그냥 그래요. 만약에 우리 이런 일들이 다 끝나면 내가 먼저 갈라니까 내 동생 10분 뒤에 신고하라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도 아니지만 막내 동생이 큰 형보다 먼저 떠나는 것도 저는 인정하기가 싫어요. 싫은 그런 부분들이니까 나 죽고 나서 조금 뒤에 여기까지 신고하고 같이 뿌려버리라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제 동생이 아니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이제 올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그런 싸움이 되겠지만 빨리 끝내고 정말 그 슬픔에만 전념할 수 있는 마음판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슬퍼하고 모든 걸 인정하고 펑펑 울어보고 싶은 게 제 지금 바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누군가 왜? 라는 질문을 써주셨는데 정말 왜 침몰했고 왜 그렇게 구조하지 않았는지 아직 우리가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 기억이 이렇게
가슴에 잘 묻어지지 않는 그런 거기도 한데 어쨌든 소식에 들었을 때 좀 이제 형들은 체육관으로 거의 바로 내려갔는데 아마 주영이랑 예진이는 안산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식 듣고 되게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또 못 가서 되게 속상하고 막 궁금해서 막 그러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저는 그 딱 당일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막 핸드폰을 잠깐 하시면서 이런 단원고에 배가 침몰했는데 혹시 형제 자매가 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그 배를 타고 수학여행 갔다고 했는데 일단 그때는 저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제 주위에 나의 직접적인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 살 거라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다 이렇게 구조를 될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막 애들은 어떡하냐고 하면서 울 때 저는 당연히 구조 되겠지 하면서 이빨 닦고 막 그랬어요. 근데 친구들이 갑자기 막 전원 구조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이제 기사가 바뀌는 거예요. 구조가 아니라고 오보라고. 그때부터 이제 좀 마음이 너무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조퇴를 하고 집에 가서 뉴스를 보고 있다가 엄마께서 먼저 진도에 내려가셔서 아빠랑 저녁쯤에 진도에 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막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언니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이게 왜 우리 언니가 이렇게 되고 있을까라는 상황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그 물속에서 수영을 치고 있다는 그런 상상까지 하면서 갔는데 이제 막 진도 체육관이나 팽목항에 가면 차기 같은 거 나오면서 올라오는 시신 그런 차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저희 언니가 거기에 안 뜨길 바랬어요. 저희 언니가 살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안 뜨길 바라고 있었는데 한 6일? 4-6일 정도 지나서 저희 언니가 딱 비슷한 인상 차이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문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너희 언니 목걸이, 저희 언니가 목걸이 이렇게 번호가 있거든요. 저랑 이렇게 맞춘. 근데 그 번호가 딱 떴다고 말을 해줘가지고 그때 엄마랑 아빠랑 저랑 체육관에서 막 뛰어가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막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뛰어가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시신들이 딱 이렇게 옮겨지고 하얀 천막에 시신들이 들어가 있는데 엄마 아빠께서 잠깐 여기 있다가 엄마가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엄마 아빠도 그런 시신들을 보면 정신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천막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들어갔는데 저는 시신도 당연히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나이도 어렸으니까. 근데 하얀 발들이랑 막 손이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저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좀 많이 무서웠는데 가다가 저희 언니가 자고 있는 것처럼 누워있길래 언니한테 갔는데 진짜 그냥 저희 언니가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너무 추워 보이는데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언니랑 항상 저랑 같이 잤는데 그 자고 있는 모습이 그냥 진짜 자는 것 같아서 언니 일어나라고 안아보고 했는데 아무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요. 입 벌리고 그냥 자요. 그리고 언니랑 저랑 항상 잘 때 손을 잡고 잤는데 그 손을 만져보니까 그 손이 여전히 차가운 거예요. 원래 손이 차긴 했는데 그래서 언니가 왜 여기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언니를 깨우면 일어날 것 같아서 무작정 깨워봤는데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같이 맞고 앞으로도 같이 갈 거예요. 주영이는 혹시 어땠어요? 저는 그날 당시 그 학교에서 수련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였나요? 그때 학교 전이었죠, 옮기기 전에. 근데 그때 1학년에서 다 수련회랑 갔었어요. 근데 버스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랑 놀았죠. 근데 나중에 어떤 여자애가 너 언니 오빠 중 단원고 학생 있냐고 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들었죠 그때. 근데 나중에 그 수련회를 도착하고 막 강당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학생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막 그 교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관이 갑자기 단원고 막 형들 누나들 막 있는 사람 나오래요. 그래서 나왔죠. 근데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무슨 일이야 했는데 막 배가 하나 침몰했대요. 막 그래서 근데 우리 형은 아니겠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그 수련 교관이 그 아빠 전화번호 해서 그 전화를 했는데 아빠는 그냥 저 걱정 안 시키고 잘 있으라 해서 그냥 수련이 끝나고 이모들이 막 데려와서 그냥 저한테 형이 지금 그때 실종됐었어요. 그래서 안 말리려고 해서 나중에 근데 저는 좀 눈치를 챘어요. 형이 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싫었고 해서 저는 아마 지금도 다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많은 슬픔과 분노를 안겨주기도 했고 그 소식 자체가 엄청 충격적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또 이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진상을 규명하고 이러려는 노력을 해오기도 했는데 유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그 이후 2년 동안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들려주실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많이 변한 건 없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은 방향으로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기자분들이 한번 기자연합에서 이렇게 모여서 거기 간담회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기자분들이 저한테 사고 당시 기자들이 많이 반성을 했는데 반성을 하고 고치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느끼기에는 어떠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변화를 하려고 기자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길래 제가 저한테는 여전히 기자는 기레기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기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해서 말하기를 저한테 직접적으로 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자분들이 내부에서 많이 변하고 있대요. 근데 여전히 기사들 뜨는 거 보면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고 전혀 상관없는 거 뽑고 사실 확인도 안 된 기사도 많이 올라와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먼저 올려놓고 빵 터뜨리고 나중에 아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끝이에요. 그랬는데 저보고 변한 걸 느끼냐고 물어본 거나 다름없으니까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기자분들이 그러냐고 되게 당황하셔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변한 걸 못 느끼겠어요. 제가 계속 활동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변한 걸 못 느끼겠으니까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싶어서 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러려고 많이 활동하고 간담회 다니고 그러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계속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중에는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힘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오연님도 거의 초기부터 쭉 이렇게 활동해 오셨잖아요.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때 힘이 되고. 네. 저는 지금 현재 4.16 가족협의회 바로 전신이었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대책위원회 총무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형제자매들과 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는데 쭉 활동을 해오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유나가 기자 얘기했는데 기자도 기자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서 아니면 어떤 일로 힘든 일들만 있지 사실 이게 뭔가 힘이 됐다라는 거를 누군가한테 받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저희 작년에 뭐 도보 했을 때도 그렇고 같이 해주면 참 감사한데 그게 힘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 그 어떤 게 다 감사한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힘을 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무언가 누군가랑 같이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사고 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때 그냥 스스로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을 때 스스로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힘이 들 때가 저는 이제 공연을 많이 했고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사교적이고 굉장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만나는 사람도 항상 많았고 핸드폰 번호가 되게 그 사고 전에 10,000개쯤 됐어요. 10,000개 저장돼 있는 번호가 10,000개쯤 있었는데 지금 연락하는 사람이 300도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예 핸드폰 저장 번호 자체도 줄어들었고 인간관계 자체가 되게 그냥 너무 줄어들더라고요. 너무.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다들 동문회를 한번 갔는데 그 중에 선배 중에 한 분이 천안함 사고 후에 이제 그 진상규명 활동하셨던 분이라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해서 갔어요. 근데 동문회장 들어가자마자 다 이제 좀 시끄럽게 술을 마시던 그런 상황에서 딱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모두가 그냥 그 정지 화면처럼 조용해지는 거예요. 되게 갑자기. 선배 왜 그러세요? 드세요 이랬는데 되게 조용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도 원래 그쪽 성격인데 왜 이렇게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같이 또 술을 마시면서 나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뭐 지금 그러니까 기사들을 잘 못 믿겠으니까 좀 얘기 좀 해주라 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떠한 한 선배가 되게 그 용기를 내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는 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되게 용기를 내서 딱 얘기를 했어요. 진짜 눈동자 떨리면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눈에 갑자기 빛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정말 듣고 싶었던 게 그거였던 거지. 근데 그 후로는 이제 그 동창회라든지 이런 거 안 나가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있는 관심사가 되게 너무 물질적인 것과 연관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물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정말 궁금해서. 근데 그거를 그냥 막 던져요. 그냥 막 던져요. 그 본인들은 그냥 생각 없이 뱉는 말인데 우리는 그 한마디에 막 이제 비수가 꽂힌다고 하죠. 그 꽂히는 게 이미 여러 개 꼽혀 있어요. 여러 개 막 그 틈새 없이 꼽혀 있는데 그 비수를 다시 눌러 이제 한 번 더 확인 사살하는 거죠. 보통 영화 보면 칼로 사람을 찌른 다음에 칼을 돌리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우리를 찌르고 이걸 돌리고 있어요. 이제 막 계속 그 말이라는 거를. 그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뭐 딴 거 날 때리고 이런 것보다 그냥 지나가면서 뱉는 그 한마디의 말이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주변에서 그냥 그런 말 한마디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말 한마디가. 네. 말 한마디가 힘들게 하는데 또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힘받을 수 있다는 건 아마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들어주는 사람들이 뭔가 함께 말하기 시작하면 더 힘이 날 것 같거든요.
우리 모두의 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다시 스케치북 토크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아니고 이제 일부 정리할 거예요. 오늘 앞에 나와서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이런 이야기 들려준 형제 자매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오늘 이야기를 들은 소감 같은 거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질문도 적어주시면 쭉 보고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또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고 계시죠? 네. 또 적어주시면서 우리 힘내세요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죠? 네. 힘내세요 이런 말 들으면 힘 빠지죠? 아까 원래 안 나니까. 원래 안 나니까. 네, 앞에 있는 분들도 같이 볼 수 있게 적어주시고 궁금하신 거는 질문 또 적어주시면 뭔가 이렇게 정성껏 적으시느라 시간이 좀 걸리시는 것도 같네요.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신 분은 그냥 손 들으시면 먼저 이야기 조금 해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앞에 나온 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 있는 분 있어요? 일단 지금 다 진지하게 스케치북을 쓰고 있습니다. 네. 원래 손 들으면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네.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해주신 분들 지금 잘 듣고 있고요. 얼마 전에 지금 진상규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거 혹시 그 내용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2차 청문회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전 청문회 다녀왔는데 개그 콘서트 생방 보고 왔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솔직히 청문회를 들어갈 때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가야 좀 이제 그 실망이 좀 적잖아요. 그래야. 근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 있는 이 조금의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 조금의 기대. 그 정도만 안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역시나 청문회 같은 거 서로 그런 경우였어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엔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A는 B한테 넘겨요. B는 C한테 넘겨요. C는 다시 A한테 넘겨요. 이게 청문회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항상. 모든 증인들이 다 난 얘가 한 줄 알았다. 난 얘가 한 줄 알았다. 이게 다 돌아요. 계속.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대요. 그럼 그것도 웃겼어요. 국정원이랑 밥을 먹었는데 우연히 만나서 밥을 같이 먹은 자리고 근데 그게 되게 많아. 우연히 정말 이게 우연일까 싶을 정도. 모든 게 다 우연이야. 다 우연이야. 우연 없으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요. 되게 웃긴 게 또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그 진심으로 빵 터진 거였는데 그때 그냥 진짜 크게 웃었어요. 근데 과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형수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과적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에 과적한 거 아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과적은 아니고 좀 많이 싫은 거죠. 장난치나 이 새끼가 지금. 근데 그걸 듣는 순간 바로 터졌어요. 다 웃었어요. 그때 다.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근데 그게 청문회예요. 지금 하고 있는 청문회가 계속 그래요. 계속 막 뭔가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청문회를 들어가도
진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 근데 요새 청문회 그 증인들이 1차 때는 되게 조금 그래도 건진 게 좀 있어요. 1차 때는 그래도. 왜냐면 애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헛소리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짜서 왔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얘가 있습니다. 얘는 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짜고 왔어요, 얘들이. 그러다 보니까 건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 완벽하게 다들 짜맞추고 나와가지고. 그게 2차 청문회인데 청문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왠지 한 번 더 하면 좋겠지만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좀 2차 청문회도 그렇고 뭐 1차 청문회 때도 그렇고 청문회는 좀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문회 지금 2차 됐잖아요. 그리고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진상규명 그 위원회가 이번에 6월까지 하고 멈추려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정부에서 이번에 6월까지만 활동하고 니들 그만해라 1년 6개월 됐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 된 게 있어야 그만해라 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진상규명 그 위원회 만든 게 만들겠다고 발표한 게 1월 1일이고 그 위에 계신 분들 위원회를 임명한 게 3월인데 우리는 1월 1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 1년하고 6개월 있으면 이번 해 6월에 1년 6개월 되니까 거기서 멈추자 지금 정부 쪽에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청문회 때 뭐라도 하나 나왔었으면 좀 더 가는 길이 편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건진 거 없이 6월에 또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다시 싸워야 하는 상황이고요. 2차 청문회 때 그래도 1차보다는 좀 많이 뭐 티낸 게 있다 이렇게 말은 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성에 안 차죠. 아니 뭐 딱 이 사고는 이래서 났습니다 하고 딱 하고 깔끔하게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이거는 이래서 이랬다 그러더라 아니야 이건 저래서 그랬다 그러더라 하는 사람들 말이 뭔가 다 확실하게 답변해주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주위에서는 이미 끝난 일 아니야? 아직도 하고 있어? 이러니까 저희는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저희 솔직히 지금 2주기인데 2주기 이후에가 더 답답한 6월까지 어떻게 이 사실들 세월호 진실을 어떻게 밝히지? 2달간 2년이 지나도 못 밝힌 거를 2달 안에 어떻게 밝히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6월에 뒤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6월달이잖아요. 이제 6월달에 그게 끝나요. 법이 효력이 다르죠. 근데 여기 인양 반대하시는 분 없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양 그 되는 시점에 대한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많이 7월달, 8월달. 특별조사위원회 기간이 끝나면 저희는 인양된 배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져요. 저희한테. 보지도 못하게 할 거야. 아마 근처도 못 가게 하고. 천안함 때도 그랬거든요. 근처도 못 가게 할 거야. 분명히. 어떻게든 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날이 3월 9일이에요. 2015년. 예산 나온 날이 그해 9월달이고 그러면 우리가 9개월치를 얘기하지 않아도 적어도 좀 사람이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은 그 1, 2월달하고 3월 9일까지 9일 한 2달하고 9일 정도 좀 줄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이런 거. 근데 절대 안 주겠죠 절대. 2달 정도 주면 우리 그래도 배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은 절대 안 줄 것 같아요. 뭐 특별법 관련해서 특조위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인양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올 6월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좀 계속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을 발의를 해놨거든요. 이걸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소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세월호 관련한 재판들이 이미 많이 진행됐는데 해경이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해경 중에는 몇 명이 재판을 받고 처벌받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선장 선원들 거의 다 재판 받아서 선장은 살인죄, 선원들은 뭐 이렇게 감옥 가 있는데 해경은 몇 명일까요? 1명. 1, 2, 3정의 정장이었던 1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나머지 지휘하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재판도 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해야 된다고.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국정원이나 우리가 더 수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하다못해 해경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구들을 가지고 2주기가 지나더라도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많이들 쓰셨을 것 같은데 네. 쓰신 거 좀 보여주실까요? 들어서 네. 네, 질문들도 있고 네. 그래도 힘내세요. 이럴 땐 힘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고맙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함께 열심히 서명하고 하는 거. 네. 또 뒤에 있는 분들도 들어주세요. 아, 네. 아, 저 사랑해요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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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비교사라고 적어주신 분이 있는데 저는 질문을 썼는데 질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저는 예비교사인데 이제 다 반원군 학생들, 일거적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칠 미래의 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질문이기도 하셨고 또 이쪽에는 뭔가 얘기 잠깐만요. 얘기 다 들으셨어요? 저기 부담스러운 것도 있으셨던 것 같고 아까 질문해 주셨던 거를 유나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서 교실 얘기도 약간 더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물었는데요. 마지막 얘기들 하고 마무리하죠. 유나님부터. 나중에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를 물으신 거죠? 아니면은 어떤 어른이 돼야 되는지 어떤 걸 정확하게 물으신 거예요? 교육 같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아이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줬으면 좋겠는지 그 뭔가 이러한 세월을 기억하는 거를 남겨줬으면 좋겠는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되게 착한 학생이었어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 하지 마 하는 거 안 하고 하라 그런 거 하고 근데 성적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고 그냥 행동만 모범적인 학생 있잖아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동생을 그렇게 사고로 잃고 어른들 말 잘 들어 이런 말을 하고 나중에 되게 괴로워할 때 든 생각인데 학생 때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서 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 게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른들이 공부해. 그런 거는 네가 원하는 거는 대학교 이후부터 해도 돼. 공부해. 좋은 대학 가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대학교 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무조건 아이들에게 공부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시절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를 강요해요, 어른들이. 저희 엄마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은 엄마 아빠들의 세상과는 달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기들 경험에 빗대어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해 하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걸 그렇게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후회되고 나도 그렇게 하라고 동생한테 말한 게 너무 후회돼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교육자가 되시면은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에 선장선원들 다 도망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거 우리 안 될 것 같아, 우리 같이 힘내서 합쳐서 탈출하자 하고 탈출할 수 있는 학생이 되게, 애가 왕따 당하고 있으면 왜 쟤 왕따 시키지? 라는 의문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게 부당하다면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학생이 되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학생이 되게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른이 먼저 되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동생을 잃고 깨닫고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어른이었는데 말 잘 들은 어른이었잖아요. 어른들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럼 아 잘못된 거구나 그 생각에 갇혀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는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왜? 말해봐, 설명해봐, 왜 잘못된 건데? 라고 물어봐요. 자, 왜 잘못된 거냐니? 하고 설명을 하는데 솔직히 어른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왜? 라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모순이 되게 많아요. 그 모순을 발견하고 그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어른이 먼저 대신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장시간 혼자 지내다가 요즘에 나오기 시작하는 게 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도 항상 공감해주는 분들 때문이에요. 힘이 납니다. 왜 힘이 나냐면 저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언제 내가 남의 아픔에 공감을 해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겪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내 삶이 먼저였고 약하기 급했고.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이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도 나도 정말 사람답게 슬픔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아픔에 대해서 그냥 아파하는 거는 정말 단순한 거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다짐들을 만들어주신 분들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청문회를 와주셨으면 한다던가 이렇게 크게 안 말하고 그냥 작은 리본 하나 달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계속 눈길이 가고 그냥 그거 달아주시는 것부터가 딱 보면 아 저분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하나가. 네, 저는 제가 제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와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한 것 같고 제 얘기에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고 울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였으면 관심을 안 가졌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저희도 이렇게 계속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질문 하나만. 예. 질문 쉽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요. 아까 왼쪽에 계신 제 기준을 볼 때 맨 왼쪽에 계신 유족분께서 오랜 싸움을 끝내고 싶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는데 앞에 계신 모든 유족분들에게 공적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이 싸움이 끝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내용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어른분도 계시고 오늘 대부분이 다 이제 자라나고 있는 미래 세대들이 어린 학생들입니다. 이 어린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두 가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하시는 분 기자님이신가요? 아 예.
이런 자리에서 취재를 하실 때 기자면 기자라고 밝히시고 질문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두 가지 얘기인데 두 번째 얘기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이 싸움의 끝이 각자에게 어떤 순간일지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얘기 순서를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오연님부터 이렇게 쭉 와볼까요? 네,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포함해서 뭐 대답해줄 게 몇 개죠 지금? 짧아가지고 이게 일단은 아까 그 교육에 대한 얘기하면서 분명히 학교 얘기 같이 하라 그랬는데 지금 단원고등학교 교실 빼려고 하잖아요. 지금 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어떤 교육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저는 되게 이제 누나는 되게 말 잘 듣는 어른이지만 저는 13세 때부터 말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소년원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아름답게 그렇게 살았는데 자발적으로 내가 먹고 살아갈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살고 있는 한 명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말을 안 듣는 걸 떠나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서 볼 때는 분명 학교 다닐 때는 쟤는 나쁜 학생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어쩌다 뭐 이렇게 싸우고 다니고 이렇게 그걸 보면 분명히 나쁜 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그게 나쁠 수도 있지만 어른들도 다들 본인들이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안 좋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달받으면 잘 몰라요 보통은. 그러니까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젠 하지 않아요. 20살 이후로는 사람을 때려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돈 줘야 되니까. 돈은 없으니까 또. 근데 그렇게 뭐 자율적인 교육 다 좋은데 이 학교라는 곳 그런 테두리 안에서 참 그런 것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 말고 기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개가 되는 것, 기업의 개가 되고 정부의 개가 되고 그런 교육 말고 정말 그냥 제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뀌는 교육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단 한 곳만이라도 우리 학교만이라도 단원고등학교만이라도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교실을 열심히 빼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흔적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재학생 부모들이 자꾸 그렇게 빼려고 자꾸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근데 이걸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또 질문 주신 거 얘기하자면은 뭐 언제 끝날 것 같냐라고 하시는데 안 끝나요 사실. 죽을 때까지 저희가 죽어야 끝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 사고에 대한 거는 뭐 문서상으로는 뭐 종결을 칠 수는 있겠죠 문서상. 근데 사람은 기억을 하는 존재다 보니까 이건 우리한테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되게 원래 활발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올 줄 알았는데 지금 폭식증에 와 있어요. 한 6개월 됐는데 뭐만 자꾸 먹으면 토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구토억제제를 항상 먹고 있는데 그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완벽하게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그 트라우마의 원인을 없애는 거예요. 원인. 그러니까 이 사고가 정말 명확하게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다 처벌이 되고 정말 저희가 바랬던 다른 사람들이 또다시 죽지 않는 안전사회가 만들어지면 트라우마가 한 99% 정도는 치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1%는 남아요. 무조건 죽을 때까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저한테는 끝이 보인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 끝이 났다라는 거는 생각 못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채널 여기 오신 학생분들 주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되게 예전에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18살, 17살일 때쯤 되게 늦게 시작한 케이스긴 한데 그때 이제 길에서 같이 노래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그냥 이제 밖에서 돗자리 펴놓고 이제 소주 한잔 마시고 이러다가 영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는 서로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믿지를 않았었죠. 그때는
왜냐면 이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 곡을 쓰는 사람이 무대에서 슬픈 노래를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슬퍼하고 기뻐하면 기뻐하고 이게 감정의 전달이 되는 부분인데 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뜻을 이제 사고 나서 알게 됐어요. 제가 저희 엄마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왜냐면 오천이가 제 자식이 아니니까. 제가 저희 엄마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우리는 다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잃은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험은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를 잃은 슬픔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 혹은 형제를 친구를 잃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건데도 이렇게 같이 슬퍼해 주시고 힘이 돼주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시고 부족한 좀 말씀이시지만 그래도 이야기 들어주시려고 와주신 거에 대해서 참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왔으니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되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이라는 게 되게 쉽잖아요. 그냥 한번 보면 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기억이 되게 제일 어려워요. 또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까먹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기억은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면 없어지진 않아요. 뇌과학적으로 없어지진 않는데요. 다만 우리가 집에서 어딘가에 물건을 쌓을 때 계속 쌓다 보면 원래 이게 어디 있었는지 찾지를 못해요, 사람이. 이게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한 번쯤 계속 되새김질해서 생각을 해주다 보면은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어딘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영 얘기해주세요. 주영이 또 또래들이 이발. 저요? 예진이 먼저 할까요? 했는데 혹시 아까 질문한 뭐 이게 언제쯤 끝날 것 같은지. 사실 그 질문을 딱 제가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제가 아니라 막 오빠나 언니께서 대답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말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 나라가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주입식 교육에 아주 나쁜 예를 보여준 게 세월호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 끝이 어디일지는 저도 잘 몰라요. 아예 끝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가야 할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세월호에 대해서 계속 싸움을 하고 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돈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그 싸움을 한다는 게 일단 그게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싸움이 끝이라는 거는 아니 모르겠어요. 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걸 기사로 나갈 수 있나?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개죽음이 되지 않는 게 이 싸움의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인생에서는 끝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사회적으로 제 동생의 죽음이 개죽음이 되는 건 못 참겠어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그나마 타협할 수 있는 끝의 선이 그거예요.
내 동생의 죽음이 개 죽음이 되지 않는 것, 아무 의미 없이 죽은 게 되지 않는 것, 그저 재수 없어서 죽은 게 되지 않는 것. 저는 그게 이 사회적인 끝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그것만 되더라도 저는 나머지 제가 혼자 다 끌어안고 끝까지 제가 저 혼자 싸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말 그것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저는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싸움의 끝은 제 스스로 생각하는 끝은 뭐냐면 그냥 내가 포기하는 거, 힘드니까 그만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뭐 안전사회공사 진상규명 다 해야 되는 거지만 뭐 이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그거죠. 마무리가 되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그런 거고, 뭐 교육적인 부분은 다른 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뭐 주입식 교육, 뭐 당연한 그런 과정, 그런 걸 배우는 게 학교가 아니라 정말 그런 교과서를 보고 답을 내는 그런 가르침 말고 자기 주도적인 생각, 각자의 개성을 다 인정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또 현명한 생각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느 대학을 가서 어디에 취업을 해갖고 스펙을 어떻게 쌓을까, 이것도 물론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 이전에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깨워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기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들이니까 형 못 보게 되고 난 후에 친구들 만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 참 세월호 이후로 이렇게 또래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처음에는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 좀 다 구출할 줄 알았어요. 형들이랑 누나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좀 못 구출했고 그냥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안 믿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믿지 말고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또 계속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아마 끝이 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아마 언제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끝나는지가 아니라 그 끝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까지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1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명의 자매님, 형제님들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하게 해주셨고 미련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으니까 박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한 15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잠시 이제 화장실 좀 들려주시고 복도에는 한라 아이쿱 생협에서 마련해주신 다과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씩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 이벤트 계속 하고 있어요. 10층에 이제 구석구석에 이제 이 희생자 단원고 희생자분들 이제 캐리커처 같은 거 직접 찍거나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다정하게 뭐 커플 셀카를 하여튼 어떻게든 찍으신 다음에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로 꼭 세월호 해시태그 달아주시면은 2부 끝날 때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확인해가지고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갔다 오세요. 쉬는 시간.
바깥에 빵이랑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요. 회장님 다녀오시고요. 들어가는 비싼 가가지고 학교에서 뭐 따로 이렇게 좋은 거 있다 해가지고 친구가 이제 그거